홍준표 전 경남지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7월 3일에 그 진행이 되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지금 던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선 직후부터 이제 홍 전 지사가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는데요. 예. 대선 직후에 이제 미국으로 출국한 뒤에, 지난 6월 4일에 이제 귀국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다가, 네. 6월 18일 일요일에 공식적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뉴스바에서는 그 6월 4일 귀국 때부터 일요일 6월 18일 당대표 선거 출마까지 홍 전 지사의 행적 그리고 발언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상황을 좀 진단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지난 일요일에 그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를 먼저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언론 보도를 잠깐 보면서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네. 그 기자회견도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일요일 홍 전 지사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은 말 그대로 좀 홍준표스러운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막말 홍준표의 면모를 또 여실히 드러낸 기자회견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일단 그날 홍 전 지사의 기자회견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 그리고 일부 친박 세력을 겨냥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역정으로 좀 채워졌는데요. 짜증을 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제 강력한 대여 투쟁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예. 또 당내 경쟁 세력인 친박을 향해서 쇄신을 요구하는 매우 급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하. 홍 전 지사가 했던 말을 좀 그대로 전달해드리면요. 예. 나는 포털 사이트도 보지 않는다. 모든 게 주사파 찬양 시대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결국 친박 패당 정부에서 주사파 패당 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상식적 차원의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로 본다거나, 예. 더구나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전 정부를 등치시키고 예.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이제 홍준표 전 지사는 이런 주장을 좀 거리낌 없이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로 매도하고 동시에 친박을 또 구태세고 불면서 당내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굳히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자회견 할 때 네. 확장성, 그러니까 홍 전 지사와 관련해서는 항상 아주 핵심 보수 지지층한테는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네. 확장성은 좀 약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역정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때 나왔군요. 네. 예.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또 기자들의 질문에 좀 이렇게 짜증스러운 반응을 많이 보였어요. 아하. 근데 특히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홍준표 체제 자유한국당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예.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때 홍 전 지사는 이제 좀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대충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나보다 확장할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요. 예. 마지막에는 어딜 감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하느냐.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허허.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출입하는 기자들만이라도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했는데요. 예. 상식적 차원에서 이제 기자가 당의 확장성과 관련된 질문을 던진 건데, 홍 전 지사는 이것을 비아냥과 조롱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아니, 근데 홍준표 전 지사가 좀 막말을 하더라도, 네. 그래도 그 막말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전략적인 그런 측면도 잘 이렇게 포석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나름 그렇게 좀 이렇게 화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은 좀 달랐던 것 같네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 뉴스바에서도 소개해 주셨듯이 주어를 빼놓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화법을 아주 정제된 언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사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페이스북에 예. 박근혜 팔아서 국회의원 하다가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다. 감옥 가고 난 뒤에 슬금슬금 기어나와 당권이나 차지해 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자들이 참으로 가증스럽다. 예.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었는데요. 예. 요것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어요. 일요일에 기자회견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친박
집계를 이제 겨냥한 글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이게 주어는 또 여기 빠져 있습니다. 아. 기자들이 이제 바퀴벌레는 누구를 의미하냐. 예. 라고 이렇게 물었었는데, 예. 뭐 홍준표 지사가 이 양반아, 그걸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다, 제소된다. 다만 내가 누가 반응하는지 유심히 살펴봤다. 반응하면 스스로 바퀴벌레로 자백하는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이게 이게 개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이런 전략적인 언어 구사 이런 게 대선 기간 동안 이제 패러디 개그 프로그램에서 패러디했던 레드준표라는 캐릭터. 예. 네, 그 기억하실 텐데 그 사람의 이제 유행어 있잖아요. 예. 이 유행어가 이제 그때 좀 성대모사를 하면서 그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유행어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날도 좀 그런 질문에 그러니까 신경질적인 반응 플러스 곤란한 질문에는 그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즉답을 피하는 모습. 예. 이게 이제 홍준표 지사 특유의 화법이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조금 이날은 좀 약간의 말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해 주셨듯이. 언론 관련한 그런 발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명예훼손을 이렇게 걱정을 하던 홍 전 지사도 홍석현 중앙일보 JTBC 전 회장 이야기를 그러니까 직접 또 거론하진 않았지만 예. 지금의 환경을 보면 언론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다. 이게 이제 사실상 홍석현 회장을 비난하면서 주어는 쏙 빼놓는 그 특유의 화법인데 여기에 이제 중앙일보가 좀 발끈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면에 입장문을 낼 정도였는데요. 예.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홍 전 지사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으로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에 거듭 유감을 표하고 발언 철회와 사과가 없을 경우 홍 전 회장 개인의 명예는 물론 중앙일보 JTBC 구성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게 명예훼손을 그렇게 걱정하던 홍 전 지사도 이제 좀 꼬투리를 잡힌 모양새입니다. 근데 자기는 JTBC하고 하여튼 중앙일보 홍 전 회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일단 살짝 발뺌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홍 전 회장은 물론이고 중앙일보나 JTBC에서 강하게 반발할 거라는 건 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발언을 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홍준표 전 지사의 발언이 자유한국당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난 총선에서 이제 100석 넘게 이제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지만, 예. 이후에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또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 적폐 정당이라는 오명도 이제 함께 쓰고 있는 좀 정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민심에 비해서 현재 과도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인 건데요. 아하. 네, 어쨌든 현재 자유한국당은 특정 세력, 제가 좀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좀 극우 세력, 극도로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세력만을 만족시키면 일단 당은 유지되고 당대표에 당선될 수 있다. 네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홍 전 지사가 이제 문재인 정부를 거침없이 이제 주사파 세력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언어를 구사를 하면 자기가 충분히 대표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입국을 할 때도 홍 전 지사의 비슷한 어떤 면모가 볼 수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4일에 이제 인천공항 통해서 23일 동안 미국 휴가를 끝내고 귀국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 좀 연출이 됐어요. 아하. 일단 그날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원래 인천공항에 있는 B 게이트로 이렇게 나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예. 기자들도 대기하고 있고 지지자들도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홍 전 지사가 취재진 따돌리고 A 게이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홍준표답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예. 취재 라인 다 무너지고 지지자들과 취재진 이렇게 엉키면서 사실 인천공항이 아수라장으로 됐는데요. 아하. 그때 이제 홍 전 지사 주변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호위하는 사람들 중에 예.
엄호하고 호위하는 사람들 중에 당직자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군복을 입은 지지자들이 여러 있더라고요. 현역 군인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현역 군인은 아니고 그냥 예. 군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예. 저희가 뭐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렇게 군복을 입고 나오시는 분들의 좀 성향을 좀 잘 알 수 있잖아요. 예, 예. 아까 말했듯이 좀 극단적으로 좀 뭐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거나 예. 뭐 극우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취재진이랑 지지자들을 이렇게 막아 세우면서 홍준표 지사를 엄호했고 차까지 태워 보냈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예, 예, 예. 가 홍준표 전 지사 옆에서 취재진을 접근을 끊임없이 막았습니다. 어허. 이 장기정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2월에 그 이정미 헌법재판관과 박영수 특검의 주소를 공개하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흔들면서 이 새끼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 한다라고 그렇죠. 파격 시위를 주도한 사람인데요. 예. 결국 장 대표는 그것 때문에 집시법, 개인정보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군의 사람들이 당시 이제 홍준표 전 지사의 귀국장에서 뭐 홍준표 전 지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안전하게 네. 피할 수 있도록 이제 호의를 했었던 거고요. 그날 이제 뭐 갑자기 이런 사실 돌발 행동을 보인 거잖아요. B 게이트로 나오기로 했었는데 A 게이트로 나오는 그 홍 전 지사와 뭐 그를 지키는 뭐 군복 입은 사람들 때문에 사실 취재가 엄청 어려웠던 뭐 기억이 저희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때 혹시 밟히지 않았습니까? 발을 많이 밟혀가지고요. 저한테 좀 산지 한 일주일 정도 된 신발 신고 갔는데 네, 뭐 한 산지 2년 된 신발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예. 아니 근데 방금 소중한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의석 분포가 네. 지나치게 지금 과대대표되고 있다는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로. 네, 이게 지지자들의 성향과 꼭 그 정당의 수준을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장기정 뭐 대표나 군복을 입고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자유한국당이 어떤 상황인지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요. 말씀드렸듯이 좀 100석 넘는 의석이 자유한국당에게는 좀 과분하지 않나. 라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그럼 혹시 홍 전 지사 발언도 계속 세지는 것도 이런 상황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이제 좀 극으로 치우친 분들의 성향을 좀 만족시켜야 되는.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상식 차원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지는 이유가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경쟁력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홍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는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도 예. 의도적으로는 박근혜 씨와는 좀 척을 지려는 자유한국당의 대다수를 향해 이제 손을 내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자유한국당 예. 어떻게 보면 좀 달리 말하면 재밌는 정당 같기도 하고 참 한국 정치 발전에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홍 전 지사는 뭐 당내에서는 입지를 붙여가는 거죠. 그렇게 막말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였습니다. 를 뭐 주사파로 몬다거나, 예. 더구나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전 정부를 등치시키고 뭐 예.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이제 홍준표 전 지사는 이런 주장을 좀 거리낌 없이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로 매도하고 동시에 친박을 또 구태세고 불면서 당내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굳히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자회견 할 때 네. 확장성, 그러니까 홍 전 지사와 관련해서는 항상 아주 핵심 보수 지지층한테는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네. 확장성은 좀 약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역정이 나온 것 이때 나왔군요. 네. 예. 그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또 기자들의 질문에 좀 이렇게 짜증스러운 반응을 많이 보였어요. 아하. 근데 특히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홍준표 체제 자유한국당이 뭐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예.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때 홍 전 지사는 이제 좀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대충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나보다 확장할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요. 예. 마지막에는 어딜 감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하느냐.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홍 전 지사의 행적 그리고 발언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상황을 좀 진단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지난 일요일에 그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를 먼저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언론 보도를 잠깐 보면서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네. 그 기자회견도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일요일 홍 전 지사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은 말 그대로 좀 홍준표스러운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막말 홍준표의 면모를 또 여실히 드러낸 기자회견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일단 그날 홍 전 지사의 기자회견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 그리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7월 3일에 진행이 되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지금 던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선 직후부터 이제 홍 전 지사가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는데요. 예. 대선 직후에 이제 미국으로 출국한 뒤에, 지난 6월 4일에 이제 귀국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다가, 네. 6월 18일 일요일에 공식적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수바에서는 6월 4일 귀국 때부터 일요일 6월 18일 당대표 선거 출마까지 일부 친박 세력을 겨냥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역정으로 좀 채워졌는데요. 짜증을 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제 강력한 대여 투쟁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예. 또 당내 경쟁 세력인 친박을 향해서 쇄신을 요구하는 매우 급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하. 홍 전 지사가 했던 말을 좀 그대로 전달해드리면요. 예. 나는 포털 사이트도 보지 않는다. 모든 게 주사파 찬양 시대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결국 친박 패당 정부에서 주사파 패당 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상식적 차원의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